그래서 5분 책방.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 신간이죠? 언제 나온 거야 이거? 신간은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언제 나온 간단하게 건지. 얘기하고. 일단 이 책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뭔지. 일단 세 명의 인물 입장이 나오는데 일단은 소리, 그다음에 채운, 그다음에 지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은 다 특이합니다. 일단 채은이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채은은 일단 엄마가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원래 축구 선수를 목표로 달려갔는데 다리를 부상이 입는 바람에 남자예요, 남자? 네,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외국에서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추진해서 맨날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가 정서적으로 바르게 클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영어 막 앱 같은 거 들어가면 막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땠어? 막 이러고 막 너하고 엄마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야? 이런 질문을 볼 때 난 진실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 한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지우입니다. 지우는 굉장히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 쐬는 걸 되게 좋아하고 햇빛 쐬면서 막 시 쓰는 것도 취미이기도 합니다. 뭐 이 세 명 중에 제일 무난한 거는 지우입니다. 자, 마지막 소리는 제일 친구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죽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데.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근데 뭐 이 몇 살에 사람이 죽는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금방에 죽는가 안 죽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건방에 죽는 사람은 흔치 않지 않나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꼭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런 세 명의 입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인데 이 매력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가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 국어 선생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너가요? 제가요. 그때 선생님이 하나 게임을 하자 그랬어요.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인데 너희가 한번 알아맞혀 보라.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그 중에서 거짓말을 맞히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갈비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나는 뭐 가족 구성원이 5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두고 그 중에서 거짓말을 찾고 그 이유를 듣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희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서 선생님이 이 전학 온 소리한테 한번 이 게임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솔가빌짐을 싫어한다 뭐 이러고 또 막 나는 가족 구성원이 뭐 몇 명이다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 딱 이 두 질문에 애들은 좀 막혀버리는데 두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을 내 눈앞에서 죽은 걸 직관한 적이 있다 하고 그게 좀 무겁죠? 근데 이게 진실성이 있잖아. 근데 마지막은 나는 죽은 사람을 내가 죽는 사람을 알아본다. 이런 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웃었죠. 막 어떻게 죽는 사람을 바로 알 수 있냐.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력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 맞췄어요? 애들이? 못 맞추죠.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만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걔는 그런 능력 어떻게 겪게 됐어요? 갖게 됐어요? 갖게 된 거는 이게 선순적으로부터 원래 있었는데 이 능력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사람의 손을 잡고 처음에 눈을 마주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눈 맞추기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유치원에서 그런 걸 했는데 바로 눈앞에 있던 애가 딱 눈을 딱 마주쳤는데 얘가 곧 죽을 거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게 써야 돼 다음날 죽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능력이 처음에는 난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는 슈퍼 파워가 있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점점 커갈수록 너무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데. 근데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리가 엄마가 암이 걸리셨거든요. 근데 엄마의 손을 딱 잡아서 진짜 제발
죽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게 조금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점차 뭔가 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안 죽나 본데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그냥 속인 거예요? 엄마가 속일 수 있나요 그걸? 아니 쏠 수 없죠. 근데 얘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는 세 명이 얘기 나오는데 한 명은 거짓말이라서 한 명이 진실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냥 세 명의 입장이 나오고 그 세 명이 점차 이제 그냥 친구예요, 셋이? 아니, 그러니까 같은 반이긴 해. 근데 친하진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 세 명은 다 자기 슬픔에 매몰돼서 살겠네요. 살긴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얘네 세 명 다. 너무 그냥 아픔이잖아요. 크나큰. 한 명은 교도소에 엄마가 있고 한 명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한 명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엄마가 교도소에 있고 한 명은 햇빛 쐬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내 눈앞에 죽는 사람을 바로 알 수 있고. 뭘 쓰는 걸 좋아하는데 되게 특이하다고? 뭘 쓰는? 햇빛 쐬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햇빛을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햇빛 쐬는 거 맞아도 돼요. 왜? 그럼 걔는 그렇게 슬플 일이 없네요? 얘는 슬픈 일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네, 자기 시점에서. 근데 그 나이에는 보통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관찰하면서 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잖아요. 얘네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얘네 별로 안 친한데, 그러니까 전학생이 그건 마흔한 거예요. 자기 죽은 사람은 자기 소중한 걔가 사람이 전학생이었어요? 그걸 직관했다라는 말 듣고 그게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뒤에 나는 죽은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이 틀렸고 그 앞에 전자는 당연히 맞았다는 얘기니까 얘네 세 명 입장에서는 되게 특이하고 애가 좀 슬픔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서로의 호기심은 있고요. 호기심보다는 약간 그런 동정? 동정심을 느껴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 코가 석잔데 남한테 위로를 서로한테 느끼네요. 그죠? 제목은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게임을 해서 그 게임에서 거짓말은 무엇일까 찾는데요. 그 게임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그 생각해요? 수문 속에 거짓말을 넣는 거지.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들켜도 괜찮은 거 가지고 거짓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들켜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큰 거는 아예 그 주제를 꺼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있거든요. 블루투스 에너지 레벨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블루투스 연결될 때 파동수가 비슷하니까 블루투스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내 블루투스랑 내 핸드폰이 켜져 있으니까. 그처럼 사람들도 에너지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둠의 에너지가 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얘가 본인이 인식하는 자아와 타인이 인식하는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레벨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뭐 배우거나 성장하는 그런 건 없어요? 얘네 세 명이 네. 모여서? 그 슬픔이 가득한 세 명이 모여서 슬픔만 가득하다 끝나는 문학 소녀는 없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게 있어. 얘가 뭐였더라? 소리가 손을 잡고 눈을 딱 보면 이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을 잡지 않아요? 손을 안 잡으려고 막 그냥 막 되게 막 이렇게 자르려고도 하고 막 되게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얘네가 몇 명이 도와줄 때도 있어요. 얘네가 미쳤냐고 막 이러고. 얘네 셋 다 남자예요? 아니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여자예요? 근데 막 여기서 나오는 가족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햇빛 쐬는 거 좋아한다는 애는 부모가 온전하고 그냥 도와주는 부모예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부모는 아닌데 방치. 그냥 방치하는 부모. 그러니까 왜냐면 문학 소년 이런 10대들의 문학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의 역할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냥 어른 세계에 편입되어 있는 그냥 되게 지루한 어른으로 묘사되고 보통 곁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막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민서 나이대 10대들은 평판에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친구 사이에 그런 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서열 같은 데 목숨을 거는 게 어른들 사이에는 뭔가 찌질해 보이고 그 어른들 사이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친구들 사이에서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지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스스로도 구제하기 힘든데 서로가 어떻게 서로한테 구제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사이긴 할 것 같아요. 원래 혼돈에 있을 때 친구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뭔가 분명할 땐 친구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혼돈스러우면 친구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친구가 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혼돈에 가득 차 있어요. 혼돈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개 속에 무섭잖아요. 남의 손 잡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되게 뭔가 완전히 보이는데 그거를 막 손을 잡고 걷기는 그럴 필요 없는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게 매력 포인트였죠? 이 작가가 되게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 뭐 썼죠? 그 침이 보인다 하고 비행운 뭐 이런 거 쓰셨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청소년이 쓴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묘사가 되게 젊은 사람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작가의 나이가? 20대예요? 나이가 안 나왔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대는 아닌 것 같아. 30대. 적어도. 그래서요? 네. 왜요? 매력 포인트가 뭔데? 아니 머리 진짜 10대가 쓴 것 같다? 네. 진짜 10대가 쓴 것 같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좀 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같지도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깊이가 좀 부족하다. 아니 깊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 문학 중에서도 청소년을 기점으로 한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 입장에서 쓰면은 더 되게 생생하게 똑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 많이 가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막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친구한테 좀 매몰돼 있고 막 기대기보다는 조금 그냥 자기가 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많죠. 네. 근데 얘는 지금 친구한테 좀 기대고 싶다라는 표현. 기댈 게 지금 가족이 있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기댈 대상 중에 가장 문제 있어 보이는 친구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나도 문제가 있는데 얘도 문제가 있으니까 되게 기댈 수밖에 없죠. 그죠? 민서는 인터넷 세대잖아요. 인터넷이 뭐야? SNS 세대잖아요. 네. 이 SNS 세대의 친구란 의미는 뭐예요? 나는 SNS 세대만을 겪어본 적은 없어서 두 개 다 있을 때 겪어봐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세대와 오프라인 세대를 동시에 겪어본 세대예요. 선생님 세대는. 근데 너네는 오프라인만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SNS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되게 과시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매체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민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 무슨 언니죠? 그 맨날 장난감 언니 있잖아요. 캐리 언니를 보고 자랐잖아요. 아.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우서를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의 차이점을 잘 모르잖아요. 민서 세대의 친구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뭐 같이 있는 같이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 뭐 그런 거가 친구긴 한데. 그런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민서의 얘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 너네 친구들한테 친구의 의미는? 우리 때는 공동체적인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친구가 약간 가족의 일환처럼 되게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같이 밤을 새줄 수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요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런 걸 떠나서 되게 뭔가 요즘 애들은 친구들한테 되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터넷이 좀 오고 가는 얘기가 많잖아요. 가상.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없으면 난 어쩌지? 약간 소외될 수도 있고. 친구가 없으면. 왜냐면 친구가 돌아서면. 옛날에는 얘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그냥 문자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을 해도 만나고 하는 거하고 그냥 문자로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해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뒷담을. 그래서 뒷담을 까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 이거예요? 네. 뒷소리가 많다? 친구들끼리도? 네. 이거 100%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네요. 없죠. 그러면 그 말은 친구가 두렵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얘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말은 그러니까 더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언제 돌아서지 못하는 얘기는 지도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부심과 외로움의 친구 관계를 왜 하죠?
SNS 때문에요? 그쵸. 그 주름 엄청 무섭겠네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나 아빠는 네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하니까 좀 되게 외롭겠네요. 친구가 굉장히 건의 게임을 하겠네요. 권력 그쵸. 게임을 친구와. 오 너무 끔찍하네. 그냥 알고 보면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친구는 아니지만 그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좀 또 외로운 또 삶이 또 소외되니까. 시작되잖아요. 그죠? 다양성을 인정을 오히려 더 안 하네. 더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다양성 인정이 되게 됐거든요.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얘는 냅두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 없나요? 그런 애 없어요. 그냥 그게 다. 사람을 너무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인 프로그레스인데 너네는? 규정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얘는 이런 애. 얘는 찐따. 막 이런 식으로 낙인 칠 거야? 그죠 이미. 근데 이미 선생님 늘 얘기하듯이 세상에 태반이 다 찐따 아니에요? 그렇죠. 80%가 찐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도 찐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찐따로 이런 식으로 매김해요? 원래 찐따는 자기를. 찐따를 더 싫어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데서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가 힘들겠네요. 굉장히 힘들죠. 민서는 그럼 뭐 목적의식을 가질 때 노하우가 있다면 하루를 살자. 이제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떠날 존재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근데 그건 너무 아이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시절에 또 깔깔대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깔깔대긴 하잖아요. 하긴 하죠. 민서 제일 크게 깔깔댈 건데. 깔깔대고 그 좋은 시절을 함께한 친구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뭔가의 위화감, 불편, 또 친구 간의 권력 관계 이런 게 더 스트레스가 더 강해요? 강하게 하는 것 같아. 점점 커갈수록. 예전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죠? 물론 그런 관계는 사람들이 입으로 안 꺼내서 그렇지 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언제든 신뢰할 만한 친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좀 어느 나이가 지나면 어떤 사람도 100% 미워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얘도 사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사람을 보기는 어린 나이죠. 근데 되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있잖아요. 왕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왕따를 하는 거 물론 잘못이고 그죠. 잘못이죠. 근데 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내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른들은 못 하거든요. 어른들은 정말 싫은 사람한테 손절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명목 안에 참아라 또는 뭐 함께 잘 지내라라고 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기한테 맞는 친구를 좀 다양하게 사귀어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근데 왜 다양성이 없느냐 이거죠. 다양하게 사귀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다양성이 없다. 그리고 니네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니네 세대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봐달라. 그게 되겠냐고. 이런 거 보잖아. 근데 오히려 니네가 더 획일적이고 외로워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친구의 의미라는 게 퇴색되었구나. 그 옛날에 친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붕신이에요. 근데 그 만날 생각하면 막 웃음이 질질 새는 그런 게 친구예요. 누가 봐도 붕신이에요. 서로가 서로가 붕신이고 근데 이제 만나면 디스할 생각에 신나서 웃음이 나는 그런 관계. 근데 이제 요즘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상처받겠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군요. 좋은 소리만 하는 관계가 오히려 더 허망하고 외로운 관계일 수 있죠. 그렇지. 여기 새 주인공한테 한마디 하자면? 애가 너무 막막하다. 막막하다? 그래서 이러고 나서 그냥 끝난 거예요? 뭔가 확장과 통합과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이 망망대해에서 그냥 아주 잔인하게 작가가 끝내버려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둘이 그냥 친해지는 걸로 그냥. 친해지고 나서? 응. 친해지고 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그 외로움을 그러니까 숨이 산 거 아니야. 똑같이 또 다른 학년에서 또 이중 하나 거짓말 게임을 해요. 좀 외로운 게임이네요. 그렇죠?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속임수고 얘기하고 싶은 진실을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거 거짓말로 봐달라 얘기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행동과 그 표정 뭐죠? 행동과 말이 다르게 나오면 행동을 신뢰해야죠. 이 중 하나의 거짓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 중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속임수, 하나는 진실. 하나는 속임수, 하나는 진실. 평점은요? 5점 만점에 3점? 나한테 질문해볼 게 있다면? 선생님 만약에 손을 잡으면 바로 앞에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걸 써먹을 계획이에요? 원수한테 가서 손을 잡아보겠죠. 언제 죽는지. 저 귀신이 누가 언제 가나. 귀신이 언제 잡나. 그걸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있습니다. 점쟁이 뒤에서 손을 내주기도 하겠죠. 한 번당 뭐 킬러랑 같이 손잡을 수도 있고. 한 번당 15만 원. 멋있네요. 뭐 사업적으로 승화할 도리밖에 없지 않나요? 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지. 돈밖에 없다. 그렇죠. 만약에 주변 사람이 뭔가 진짜 크게 다쳤다면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걔 손을 잡아볼 거예요? 안 잡아볼 거예요? 안 잡을 것 같아요. 아 두렵지? 보고 싶잖아요. 죽든 안 죽든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묻어둘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돈을 버는 일이면 잡죠. 그런 게 아니면 뭐 싫어요. 싫습니다.